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엘레나 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GED 사이언스를 공부해 볼 텐데요. 연강 Introduction to GED Science 같은 경우에는 GED 사이언스가 어떤 시험이고 이 토픽들은 어떤 토픽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와 함께 GED 사이언스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GED 사이언스의 overall information을 볼게요. How long? 얼마나 걸리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90분, 즉 1시간 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 시험이고요. How many? 몇 문제가 나와요? 약 34개에서 38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 마크는 몇 점이에요? 200점 만점에 145점이 패스 마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GED 사이언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몇 점을 타겟으로 할 건지를 먼저 설정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패스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고득점을 받아서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어떤 크레딧을 받고 싶은 건지 이 두 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그에 해당하는 타겟 스코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D Science What They Want to Test, 뭐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GED라는 시험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GED Science 같은 경우에는 High School Equivalent Test로 유명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GED Science는 미국 고등학교나 아니면 국제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 내용을 다루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테스트하고 싶은 내용은 High School 사이언스 내용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뭘 또 보고 싶냐? 내가 어떤 텍스트, 패시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데이터, 그래프나 차트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scientific representation이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도 함께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이스쿨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이 밑에 세 가지 능력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D 사이언스는 그러면 어떤 하이스쿨 사이언스들을 다루고 있어요? 총 3가지 토픽이 있는데요. 첫 번째 토픽은 라이프 사이언스예요. 이거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바이올로지, 생물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토픽은 피지컬 사이언스로서 피직스와 케미스트리, 물리와 화학이 같이 섞여 있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earth랑 space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지구 과학과 천문학을 함께 다루고 있는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D 사이언스에서는 이 세 가지의 approximate portion을 주어지고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큰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지컬 사이언스는 케미스트리와 피직스가 둘이 같이 40%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arth and space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토픽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거의 한 서브젝트로 볼 정도로 굉장히 큰 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ED 사이언스에서 이 모든 내용을 테스트하자니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GED 사이언스는 그런 내용의 암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They said should be familiar. Student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topic. 위의 토픽들과 familiar, 친숙해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They should recognize and understand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cognize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GED 사이언스 문제를 딱 봤을 때 맞아, 나 이런 거 배웠었지. 그때 엘레나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었지. 이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 인식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understand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D 사이언스에서는 뭐를 주냐? 스티뮬라이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라든지 데이터를 딱 받았을 때 이거 기억나지?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한테 자극을 주고요. 여러분들은 자극을 받아서 제가 가르쳐줬던 내용들 그리고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two major theme이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토픽과 theme은 어떤 차이가 있냐?
theme은 토픽들의 컨비네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토픽이 딱 칼같이 life science, 이거는 earth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토픽들이 세 가지 토픽들이 어떤 큰 두 개의 theme을 통해서 combined, 섞여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큰 흐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human health and living system이라는 theme이고요. 두 번째 theme은 에너지와 그에 related 된 system, 이렇게 두 가지의 큰 theme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theme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이 섞여 있다라고 말을 했죠. Human Health and Living Syste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다루니까 당연히 Life Science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Living System,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지구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arth and Space Science가 약간씩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시스템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Physics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원은 우리 몸에서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액션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언스가 여기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 팀 모두 라이프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언스가 GED 사이언스에서 가장 큰 포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머리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위에는 사이언스 토픽 3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팀, 큰 흐름 2개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도 많아 보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그냥 큰 흐름 3개, 팀 2개 이렇게 있구나 라고만 인지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GED 사이언스 수업을 쭉 같이 들은 다음에 강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맞아 나 이거 공부했지 뭐 Human Body and Health 맞아 그 챕터 나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 체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처럼 교재에도 준비를 해 둘 테니까요. 이거는 그냥 큰 흐름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GED 사이언스 그 34개에서 38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타입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퀘스천 타입은요. 멀티플 초이스, 우리나라 말로 객관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 이 중에 문제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drag down i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drag dow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롤 내리는 걸 drag down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rag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하나 있고 앞뒤로 어떤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A,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가장 완벽하게 이어질 수 있는 옵션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drag and drop, 그러니까 쭉 끌어다가 어디다가 탁 떨군다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고요. 밑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는 여기 들어가야 할 것 같고 B는 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하면은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각각의 항목에다가 drop 해주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이라고 부르는 문제인데요. 문제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where's mouth?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얼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찍어야겠어요? 여기요. 이렇게 골라야 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트 이런 게 주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곳을 핀포인트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fill in the blank라는 유형이에요. 말 그대로 블랭크가 구멍이 뽕 뚫려져 있고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type in 해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 short answer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퀘스천이 주어져 있고 밑에 어떤 큰 글을 쓸 수 있는 칸이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영어처럼 뭔가 그래머를 지키고 텍스트를 막 엄청 길게 쓰고 깔끔하게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할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쏙쏙쏙쏙 넣어가지고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GED 사이언스에서 나올 수 있는 퀘스천 타입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GD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정리해 두었는데요. 일단 처음 우리가 GD 모든 사이언스 딱 문제를 보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interpret 데이터를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나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처음 봤을 때 아 얘네가 지금 뭘 물어보고 싶구나. 이거 딱 보니 케미스트리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interpret 데이터를 하게 될 텐데 데이터 유형은 패시지, 차트, 그래프 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저랑 같이 실전 문제를 보면서 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본 데이터를 analysis를 한다,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퀀티티랑 B라는 퀀티티가 있을 때 A가 증가하니까 B가 감소하네? 이런 것처럼 어떤 둘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apply knowledge가 될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nowledge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2번, 1번과 2번에서 봤던 데이터에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여기다가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conclude, 그래서 A가 답이네 이렇게 conclusion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evaluate, 데이터가 여러 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이 데이터 간의 관계, 서로 동의하고 있거나 아니 얘네 동의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evaluate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이에요. GED 같은 경우 GED 사이언스에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익숙해지면 더 고득점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ED 사이언스가 이렇게 많은 내용도 다루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사이언스를 처음 접하셨다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왜 엘레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바로 패스를 굉장히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 강의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라이프 example들, 실생활 예시들이에요. 선생님도 옛날에는 문과생이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도 문과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과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약간 무서운 토픽이었어요. 식도 되게 많고 외워야 하는 무슨 법칙도 많고 단어도 어렵고 그랬는데 라이프 example이랑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좀 더 이렇게 accessible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마냥 외워 이게 아니라 이런 예시들은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실생활 예제와 함께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강의가 끝나고 뭔가 한참 지나도 잘 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강점은 실생활 예제를 여러분한테 잔뜩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키워드랑 데피니션 정리를 저는 굉장히 착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캐치해야 된다. 키워드를 써야 한다. 이런 것처럼 GED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마다 아니면 강의마다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데피니션을 연관짓는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장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케미스트리랑 피직스, 바이올로지가 올인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전공은 화학생명공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GED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문제 유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제 특성과 GED에 대한 논리지를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이언스 과목들을 가르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이 어디가 이해를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강을 넘어서 약간 과외를 하는 느낌으로 제가 쪽집게처럼 골라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패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영강, 지금 보고 계시는 영강은 GED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이었고요. 1강 같은 경우에는 scientific method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라고 말했던 전 슬라이드를 한 강의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scientific method를 토대로 밑에 life science, physical science, earth and space를 각각 이러한 강의의 구성으로 넣어놨고요. 영강에서 15강까지 듣고 나면 GE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토픽이 나오는지 논리지를 서브토픽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3강이 16, 17, 18강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3개의 강의가 이렇게 토픽마다 문제풀이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 제작 문제풀이라고 써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어떻게 보면 논리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GED 사이언스에 나올 수 있는, 나올 법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군데에서 사이언스 글 같은 것도 퍼오고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체 제작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이 논리지뿐만 아니라 GED 사이언스에 진짜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그잼 팁은요. The more you have knowledge, the shorter the time needed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GED 사이언스는 논리지를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많이 들어봤고 많이 접해봤다면 당연히 GED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떨리는 것도 덜 할 거고 읽는데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읽으면 당연히 더 쉽게 고득점 또는 패스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저랑 같이 GED 사이언스 공부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